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수업은 뭘로 시작하냐면 항상 복습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도 복습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뭐냐 했을 때 시민,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인 정치 제도인데, 정치라는 거는 문제, 갈등을 우리 스스로 시민들이, 국민들이 해결해 나간다. 어떻게 해결해 나간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대화와 토론, 양보, 타협, 요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예요. 우리나라의 두 가지 핵심은 민주주의하고 이 경제성장 과정, 경제 교류를 뜻하는 자본주의,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를 설명하는 두 가지 핵심 축이 되겠어요. 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워보면, 민주주의를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되게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식민통치,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다른 나라로부터 독립을 한 나라들 중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나라는 별로 없어요. 한 3개? 4개 정도고, 대부분 다 뭐 군사 독재라든지 아니면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뭐 자리를 잡은 국가가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계속 일어나고요. 자, 우리나라는 아주 잘하고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이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노력했어요? 시위로 노력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승만이 말을 안 듣죠. 헌법을 고쳐가지고 독재정치를 해가지고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3.15 부정선거까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력하죠. 어떻게 해요? 대구에서 학생 민주운동으로 노력하고요. 또 어떻게 노력해요? 마산에서 김주열이 희생하면서 노력하고요. 그래서 4월 19일은 전국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뽑은 정부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민주적인 사회를 또 가로막죠. 누가 가로막죠? 박정희가 가로막죠. 뭘로? 5.16 군사정변, 탱크 몰고 국회로, 탱크 몰고 청와대로 갔다라는 거죠. 독재 정치를 합니다. 헌법을 한 번 바꿨어요. 몇 번? 대통령 몇 번 할 수 있어요? 3번. 또 바꿔요. 어떻게?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직선제에서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있어요.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했다면 박정희는 클래스가 좀 있죠. 달라요. 수준이 다릅니다. 그냥 선거권 자체를 빼앗아 갑니다. 뭘로? 간선제로 빼앗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권리, 선거권을 빼앗아 가죠. 근데 박정희가 워낙 그때는 또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그런 좋은 시절도 있었어요. 좋은 그런 점도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가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 갔지만, 사람들이 많이 노력했지만 그래도 성공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박정희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47일 만에 민주 정부가 들어섰는데, 또 47일 만에 전두환이 또 탱크 몰고 독재정치를 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라는 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주정부가 생겼네 했더니 바로 47일 만에 또 전두환이 나타나는 거죠. 계엄군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죠. 국민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이 계엄군을 5.18 민주운동이 일어나죠. 광주에서 일어나는데, 전두환은 이거를 전쟁으로 보고 경찰을 내려보낸 게 아니고 계엄군을 내려보내, 뭐와 함께 총을 가지고, 그리고 이 광주를 폭력적으로 만행으로 광주를 탄압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18 민주운동에 관련된 자료들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볼게요. 자, 또 우리가 4.19, 5.18, 그 다음에 6월 민주 항쟁이 있었어요. 6월 민주항쟁도 노력하죠. 뭘로? 시위로 노력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시위를 해서 나의 의견을 표출할 수가 있어요. 민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 이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집니다. 전두환은 어떻게 했냐면은 간선제를 유지했어요. 우리 선거권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문방송 통제를 통해서 알 권리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탄압했죠. 노력하는 사람들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을 수 없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한테 요구하죠. 뭘요? 직선제 선거하게 해달라라고 해야죠. 헌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근데 전두환이 들어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이라는 시위 노력을 하게 되고 박종철 서울대학생 그리고 이한열 연세대학생이 희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제 전국적으로 노력을 한 게 6월 민주항쟁이에요. 그래서 민주화 요구를 했고 이 당시 너무 큰 규모로 일어났기 때문에 전두환이 이제 뭘 하냐면 6.29 민주화 선언을 하죠. 언론 자유, 그러니까 알 권리를 돌려준 거죠. 지방자치, 그러니까 직선제를 돌려준 거. 직선제를 해주기 위해서 또 헌법을 개정했겠죠. 그 다음에 지역감정 없애기까지 했어요. 6월 민주항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된 건 뭐예요? 민주적인 제도를 갖게 됐는데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법,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을 갖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민주주의가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가 어떤 식으로 확대되었는지 보면 6월 민주화 선언을 하고 나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직선제로. 그리고 군사 독재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직선제를 하려면 뭘 고쳤어야 됐을까요? 법을 고쳤겠죠. 이런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노력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시위겠죠. 네, 시위. 요즘은 이거 말고도 많은 노력 방법이 있어요. 시위는 뭐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은 지방자치도 생겼고요. 지방의회 의원도 우리가 뽑고요.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합니다. 어떻게? 민주적으로 대화와 토론 그리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해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또 우리 마음에 안 들게 일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 대리인이어도 우리가 직접 뽑았지만 주민 소환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뭐 비리를 저질렀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세금을 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쓴다든지 뭐 이런 뭐 독재적인 모습을 보이면 주민 소환제를 통해서, 근데 주민 소환제 하려면 또 노력해야겠죠. 무슨 운동? 민주 운동. 근데 민주 운동을 요즘은 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우리의 권리가 빼앗긴 게 있을 수 있는데 잘 찾아보면 모르겠네요. 하여튼 운동한다는 거죠. 캠페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주민 소환제를 한다라고 하면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민 사회 공동문제 해결. 어디나 문제는 있죠. 자, 촛불 집회 할 수 있어요. 대규모 집회 할 수 있어요. 서명운동 할 수 있어요. 1인 시위 할 수 있어요. 캠페인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발전됐다는 거. 발전돼 가지고 누리소통방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견,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우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선거권은 없지만 여러분은 누리소통방 서비스에서 뭐 댓글을 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홈페이지 같은 거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민주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또 이런 문제 해결을, 근데 선거가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줄 대리인을 뽑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줄 대리인을 뽑는 게 뭐예요? 선거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은 또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했을 때 마음에 안 들어. 내 세금 가지고 내가 뽑은 대리인들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라고 하면 대규모 집회, 촛불 집회, 서명운동, 캠페인, 1인 시위, 누리소통방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당 시민단체도 가입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제도고요. 이 정치제도는 뭐예요?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자라고 돼 있죠. 보면은 문제 갈등 있죠. 해결 과정이 뭐예요? 정치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교 규칙 정하는 것도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지역 도서관을 어디다 세울 거냐 이런 것도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문제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예전에는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신분 차별 없어요. 재산 차별 없어요. 성별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 국민이라고 하고 국민이 주인으로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치 제도가 뭐예요? 민주주의다라고 하는데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학생 자치회도 있고요. 주민 자치회도 있고요. 시민 공청회도 있고요. 지방 의회도 있고요. 근데 이러려면은 우리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이 보장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인간의 존엄이 있고 자유와 평등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의견을 우리가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견도 중요하고 저 사람 의견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뽑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줄 대리인을 뽑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속하죠. 공약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대리인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리인들을 뽑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할 사람, 우리가 낸 세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낸 세금 많이 냅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한다. 이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공정하려면 독립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민주주의적 태도 뭐냐면 학급 공동의 문제를 학급 회의에서 해결하는데 문제 갈등이 있겠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얘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얘가 막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요? 관용, 비판적 태도, 근데 양보와 타협 그리고 대화 토론입니다. 100분 토론 한번 보고 요거 다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겠는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요게 부족해지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요런 게 부족해져요. 요거 진짜 많이 부족해지고 여러분들은 아직은 요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막 친구들한테 막 양보도 잘하고 선생님도 요게 많이 키워야겠어요. 대화 토론 하려면 요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있으니까 잘 관리하기 바래요. 자, 그다음 볼게요. 자,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이게 뭐예요? 정치라는 거고 주민회의 시위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하려는데 주민 동의 없이 건립한다고 한 거예요. 공청회에서 그랬더니 시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민회의라는 게 열리겠죠. 주민회의에는 누구 참여해요? 주민대표, 시장, 시청 공무원, 시의회 의원이요. 시장이랑 시의회 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은 우리의 대리인인 거예요. 자, 시청 공무원은 시험 봐서 뽑힌 분들이고 주민대표도 우리 대리인이겠네요. 대화 토론을 통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막 양보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양보와 타협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보통 누구한테 막 일방적으로 양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다라는 건데 다수결의 원칙이 베스트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게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쉽고 빠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국민 주권 배웠죠. 주인으로서의 권리라는 거죠. 우린 주인으로서의 권리 이게 주권이에요. 국민 주권 스스로 투표를 한다는 거고 헌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장돼 있다는 거죠. 자유권리법. 자, 노력했어요. 어떻게? 시위 1972년 긴급조치 4.19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국민 주권이고요.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낸 게 국민 주권이고요.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또 지켜낸 게 국민 주권이에요. 근데 지켜냈다기보다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온 거죠. 근데 1972년을 보면 긴급 조치를 해요. 긴급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의 자유 권리, 인간의 존엄까지는 모르겠네. 이거를 없애버립니다. 이거를 막 제한한다 그래요. 그래서 재판받을 권리, 내가 나쁜 짓 했는지 안 했는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 직결 심판 받고 그래요. 언론 알 권리도 탄압당하고 집회도 탄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긴급조치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재판하는데 2013년 몇 년 걸렸어? 41년 걸렸네요. 42년 걸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헌법소원. 헌법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막 소원을 빈다 이게 아니고 헌법에다가 이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위헌 판결을 받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면 선거죠.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뽑는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뭘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국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문제, 어떤 문제? 어린이 교통사고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겠죠. 소영인의 반의 한 친구도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소영인의 반 친구들은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써서 국회의원에게 편지 썼대요. 편지도 민주주의적 의사표현이 되겠네요.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막 편지에다가 막 우리 반 애들 서명 다 받아가지고 내용이랑 같이 보내면 좀 힘 있겠죠? 예. 막 엄마 아빠 서명까지 다 받고 우리 동네 주민 서명 다 받고 막 옆에 동네 막 서명 다 받고 하면은 더 의미 있겠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누구한테 보냈어요? 국회의원한테. 국회의원한테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죠.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죠. 도와주겠다. 이 사람 태도가 좀 그러네요. 우리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법. 과속방지 시설 법.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꼭 편성하길 바랍니다. 라고 예산, 그 다음에 국정, 감사. 정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를 감시하는 거죠. 감시. 자,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또 우리가 또 메모를 하다 보면 복습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한번 읽어가지고 알면 좋은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도 잘 몰라요. 국회. 어린이 교통사고. 이거 문제죠? 문제가 있네. 누구한테 해결해 달라 그랬어요? 국회 의원에게 해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편지 썼죠. 요즘 편지 안 쓰고 막 SNS에 막 올릴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과속 방지 시설 법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국정 감사에서 정부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막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행안부 장관님이 여기 딱 서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정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막 혼나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막 자세히 막 책으로 써서 줘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늘 25분 안에 딱 마무리 짓고 남은 15분은 또 여러분이 과제를 해서 선생님께 제출하셔야겠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55페이지 보면은 자, 국회의원은 선거 4년마다 선출해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좀 말이 많았던 게 여당 의석수가 되게 많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많다 적다 기준이 뭐냐 했을 때 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슈퍼라는 표현을 써요. 슈퍼 여당 하는데 법을 단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의석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회의한대요.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일, 법을 고치거나 없애는 일 만들거나, 그리고 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뭐예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가 정부한테 우리 세금을 쓰라고 해요. 어떻게 쓰라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라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금을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요. 그러면 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법을 만들어야 돼요? 국회에서 먼저 법을 만들면 정부에서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써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법을 만드는 일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회에서는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 어떤 일을 토의하여 적절한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비판해 주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건지,
예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예산 이거 없어졌는데 이런 예산 왜 없어졌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확정하는 일도 한대요. 심의 확정. 그러니까 왜 마지막에 왜 뭐지? 망치 막 땅 치잖아요. 그게 확정이에요. 국회의원들이 확정을 해줘야지만 이 법이랑 예산 심의 확정까지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국회에서 정한 법이랑 그 예산의 심의 확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자, 정부에서는 계획한 예산안을 살펴보고 정부에서는 예산안을 살펴보고 이미 사용한 예산이 잘 쓰였는지를 정부에서 계획한 예산안을 살펴보고 사용한 예산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잘 썼는지까지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같은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 예산의 대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를 확정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산의 대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확정할 수 있다. 또 국회에서는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국정감사를 한다. 일을 잘하고 있는지 정부가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어김없이 일을 하고 있는지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막 법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지 뭐를 하는 거예요? 국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지들이라는 표현 사과할게요. 정부에서 선생님이 말이 좀 거치네요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가? 자, 하여튼 그런 표현 좋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다시는 그런 표현 쓰지 않을게요. 공무원에게 나란 일 가운데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요구한다라는 거죠. 한번 적어볼게요. 국회 여기 썼네요. 법을 만드는 일을 한대요. 법을 만드는 일 그리고 고치거나 없애는 일. 요즘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되게 많아요. 규제하는 법이 있는데 그런 거 고치거나 없애자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하고 법이란 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래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또 예산을 심의 또 확정 또 검토까지 한다고요. 잘 썼는지 뭐에 따라서 잘 썼는지 법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국정감사 누구를 국정감사 여기 있네요. 국정감사 뭐 2번 합시다. 정부를 국정감사 한다고 보면 되겠죠. 국회의원 국회 사당입니다. 가보면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돼가지고 조금 진짜 오래된 느낌을 많이 줍니다. 자, 법률 제안서 여러분들도 써야겠죠. 언젠가 쓰게 됩니다.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주세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주 에일인가? 제주 에일 대표가 우리나라 주세법을 좀 고쳐달라라는 그런 편지, 뭐 로비 이런 걸 되게 많이 해가지고 좀 바뀌었다고 해요. 뭐 그런 것들이 사회가 변하면서 뭐도 바뀌어야 돼요? 법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 자, 소영이는 신문기사를 읽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가? 국회의원이 뭐를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모네모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유치원과 학교의 주변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거 진짜예요.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시행되는 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필요한 표지판, 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모네모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려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속도 제한용 안전표지,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말 되게 어렵네요.
과속방지 시설 등을 어린이 보호 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근데 이번에는 이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됐죠.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우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법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어요. 차가 많아졌으니까. 자, 우리 볼게요. 오늘 배운 것들을 보면은 국회라는 데가 있어요. 국회는 뭐냐면 우리가 국회의원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죠. 이거 써야겠다. 4년 선거.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아요. 4년의 임기. 그러니까 4년 있으면 맨날 바뀌어야 돼요. 모든 이 권력기관입니다. 권력기관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린이 교통사고가 아니고 사고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국회의원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제보를 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쳐달라라고 편지를 쓰죠.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과속방지 시설을 만드는 법을 만들죠. 그러고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국정감사, 정부 요거를 감시할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뭐 하는데? 과속방지 시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2개 했네요. 이거 중요하니까. 자,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법을 만드는 일이래요. 그리고 법을 고치거나 없앨 수도 있대요. 법이란 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게 뭐예요? 예산입니다. 국회에서는 예산을 심의, 우리의 대리인들이니까 확정 땅땅땅 하고, 그리고 돈을 잘 썼는지 검토까지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은 노트 필기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해주는 과정을 약 14분 정도 더 진행해 주시면 오늘 수업 잘 마친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화이팅하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자, 복습이 생명이다. 끝.